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오고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관리국에서는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휴 기간 동안 필리핀 내 각 공항에 대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과 보안 요원을 공항 내에 추가로 배치를 하고 공항 직원들의 휴가나 데이오프 등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내년 1월 5일까지 이런 비상근무 조치들이 이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연휴 기간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가 63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휴가를 지내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곳들이 참 많아질 텐데요. 사람 모이는 곳에 그만큼의 사건 사고도 많아지겠죠? 개인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의 태양광 비즈니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첫 뉴스로 선정을 한 것은 사실 캡코 필리핀 홀딩스 뉴스가 올라와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캡코 필리핀 홀딩스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에서 100% 지분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로컬 자회사죠. 현재 바탕가스와 세부, 나가시티 등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캡코 필리핀에서 동남아 최대의 태양광 발전 회사인 솔라 필리핀스의 지분 38%를 인수 합병하기로 한 소식이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업 간의 합병은 규모도 크고 특히나 양 법인의 합병이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필리핀 공정위 PCC에서 이 한전의 자회사인 캡코 필리핀 홀딩스의 필리핀 태양광 회사 주식 인수를 최종 허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캡코 필리핀은 이미 필리핀 루손 지역 내 발전 용량의 16%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검정색 판넬을 지붕 위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고 그걸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 태양광 발전입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전에는 태양열 발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태양에서 오는 열로 물을 데피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 데워진 물을 사용하는 것 정도가 태양열 발전이었다면 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좀 다른 분야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리핀처럼 1년 12달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인데요.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열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검정색 넓은 판넬처럼 생긴 태양 전지에 닿아서 그게 전기적 작용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기의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5도를 기준으로 태양전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효율이 0.5%씩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사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한국과 비교하자면 발전 효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여름철에 비해서 봄, 가을, 날씨가 비교적 덥지 않을 때 전기의 생산 효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뜨거운 태양열이 밝은 태양빛과 함께 오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오늘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첫 뉴스를 한전에 필리핀 로컬 기업 인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 뉴스는 필리핀의 경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스도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서요.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계 은행이죠. 도이치뱅크가 필리핀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 오버히팅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가 경제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건데요. 원인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악화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에는 지난 수년간의 필리핀 경제 상황과 비교해서도 놀라울 정도의 물가 인상이 계속된 한 해였죠. 올해 초 정부가 밝힌 경제 전망에서는 물가 인상률을 2%에서 최고 4% 이내로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최대 3배 가까운 수치인 6%대 물가 인상이 되었으니까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중앙은행 BSP는 금리 인상 조치를 내렸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의미는 시중 자금들을 은행에 더 잡아두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다소 가라앉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치였다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은 경상수지 악화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온 필리핀 내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세를 유지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페소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건 역시 필리핀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배경이 오늘 도이치뱅크가 필리핀 경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더 살펴볼 내용은 OFW들의 국내 송금액 부분인데요. 필리핀 중앙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이 되어 온 OFW들의 송금액 중에 저축을 하는 금액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송금액의 약 35.5% 정도가 저축이 되고 있다는 통계인데요. 이 수치는 그 전분기 32.7%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고 11년 전 기록되었던 7.2%에 비해서는 약 5배 정도 많아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를 들여다볼 때 아주 부자들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좀 오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필리핀에서 중산층이란 참 그 계층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계층,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꾸준히 송금을 받고 있는 계층이 그야말로 필리핀식 중산층 중 한 부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내년도 필리핀 경제 상황과 오늘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고 있는 필리핀의 OFW 계층의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를 놓고 잠시 필리핀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년도 2019년의 필리핀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한 3일치 뉴스를 한꺼번에 전해드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짧은 걸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유입된 국외 유입 감염 환자 중 가장 많은 질병은 댕기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입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질병의 감염 횟수도 당연히 많겠죠. 이건 당연한 수치고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최다 감염국인데요. 이게 필리핀입니다. 현재 해외 유입 감염자 529명 중에서 112명, 대략 5명 중 1명은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온 경우인 셈인데요. 필리핀에 이어서 2위인 베트남의 경우는 69명인데 거의 필리핀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죠.
댕기 외에도 말라리아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주요 감염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최근 필리핀에서는 홍역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죠. 이런 모기를 매개로 하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수인성 감염병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행차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각자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소식 오늘의 마지막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은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필리핀 현지의 소식을 전하는 필리핀 교민 방송 피노이 910을 시작으로 약 560여일간 총 300여 회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방송의 한 단계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고 더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